네,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 연휴 잘 보내셨어요? 제가 크리스마스 연휴에 엉뚱한 생각을 했습니다. 최근에 수많은 기술이 새로 개발됐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게 다 산타클로스 한 사람을 위한 게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챗 GPT, 전 세계 아이들에게 다양한 언어로 선물을 청하는 기도를 할 때 이 아이들에게 실시간으로 산타클로스가 그 나라 언어로 대답을 해주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닌가 싶고, 버추얼 리얼리티, 가상현실 기술 있잖아요. 이거는 산타클로스 아바타를 나중에 만들어서 업무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려고 한 게 아닌가. 그리고 무인드론 로봇 엄청 많이 발전했죠. 이건 다 산타의 선물 배송이 집집마다 빠르게 또 자동화되어서 갈 수 있게 그렇게 만들려고 한 거고, 초음속 제트기도 최근에 많이 발전했거든요. 이거는 핀란드 산타 마을에서 전 세계로 신속 배송이 가능하게 하려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루돌프를 포함해서 이 술록들을 쉬게 해서요, 동물 복지를 이루려고 개발한 게 아닌가. 3D 프린팅도 많이 발전했죠. 이거는 산타 선물이 지역별로 맞춤형으로 생산되게 해주고요. 또 요즘 유전자 분석하고 신약 개발 많이 나왔는데, 이건 산타의 장수와 건강을 지켜주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어떠세요? 이게 사실 저 혼자 뇌피셜이 아니고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제가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성탄 특집호를 봤는데, 거기에 나온 기사에서 힌트를 얻어서 이런 비슷한 기사를 썼어요. 제가 조금 상상을 덧붙여 본 겁니다. 사실 농담인데 진지하게 생각해 볼 구석이 있습니다. 상상한 것 중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있지만 상상하지 않은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과학기술도 사람이 먼저 뭔가 공상하고 상상하고 꿈꾼 거를 나중에 맞춰서 과학자들이 뒤따라가면서 만들어가게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공상이 쓸데없는 게 아니고 혁신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실제로 예전에 SF 소설, 과학 소설이라고 부르죠. 이 소설들 보면은 이런 단초가 있어요. 줄 베른이 쓴 해저 이말리라는 소설은 1870년 소설인데요. 거기에 현대식 잠수함 아이디어가 다 나옵니다. 허버트 조지 웰스가 쓴 파리의 연구소에서 라는 소설은 1914년인데 핵무기 개발 아이디어가 나와요. 그리고 사회적인 변화에 대한 이 아이디어도 소설에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게 에드워드 벨라미 19세기의 뒤를 돌아보며 라는 소설을 썼는데, 여기에 복지국가를 자세하게 묘사를 해놨거든요. 나중에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할 때 복지 강화 프로그램을 많이 도입을 하거든요. 이때에 참고를 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산타클로스가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아이들에게 선물을 준다, 이 아이디어도 사실은 1822년에 클레멘트 클라크 무어의 크리스마스 전날 밤이라는 그 작품에 나온 상상이에요. 그 옛날에 많은 전설들에서 나온 거 아니고 19세기의 소설에서 이 소설가가 그냥 쓴 겁니다. 산타클로스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상상. 근데 당시로서는 전혀 구현이 불가능한 꿈이었을 텐데, 이번 크리스마스에 보니까 상당 부분 기술적으로 구현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 불가능해 보이는 꿈을 좀 꿔도 언젠가는 그 상상이 세상을 바꿀 수도 있다, 이런 생각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연말에 좀 세상을 바꾸는 상상 많이 하면서 조금이라도, 세상이 지금 어둡지만 조금이라도 밝은 상상하면서 연말을 따뜻하게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크리스마스 연휴 다음 날에 이런 뉴스가 나와 있네요. 우선 글로벌 최저한세에 대한 셈법을 놓고 기업들이 진땀을 빼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글로벌 최저한세라는 게 법인세에 도입돼서 내년부터 실행이 됩니다. 국가 간 협약에서 도입이 된 건데요. 법인세 글로벌 최저한세는 15%로 정해진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기업들이 전 세계에 투자하고 자회사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에 투자를 해서 자회사를 만듭니다. 근데 거기서 이익을 많이 내요. 그래서 연결 재무제표상 매출 1조 원을 넘어서서 이익을 많이 냈을 때, 그때 법인세를 사실 15% 이상 내야 되는데 투자를 했기 때문에 면세를 받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15% 이하로 법인세를 내게 될 경우에, 예를 들어서 10%를 미국에 납부하게 될 경우에 차액인 5%를 본사가 있는 우리나라의 법인세로 내야 된다. 이게 글로벌 최저한세 개념이에요. 미국 기업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나라에 투자해서 자회사를 만들어서 이익을 내서, 근데 우리나라 정부가 혜택을 많이 줘서 법인세를 15% 이하로 냈다면 미국 정부에 다시, 본사가 있는 미국 정부에 나머지 차액을 내야 된다, 이런 개념인데요.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은 미국에 있는 회사를 그냥 지분을 팔아서 떼어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미국에서 면세받고 미국의 법인세 더 내게 되고, 또 한국으로 돌아와서 그냥 본사가 있는 한국에서 이 나머지 법인세를 내게 할 수도 있는데, 그 주판화를 굉장히 열심히 굴리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쪽이 이익인지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죠. 네, 금리 인하 이야기 두 번째 소식인데요. 미국하고 캐나다에서 2024년 2분기에 금리 인하를 처음으로 시작하게 될 것이다. 이런 예측이 나왔어요. 영국 싱크탱크인 캐피털 이코노믹스가 발표한 예측입니다. 시기가 2024년 2분기다. 그리고 미국과 캐나다가 처음이 될 거다. 이게 이제 여기서 내놓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용감한 예측인데, 어떻게 되나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인데요. 하루에 20시간 이상 노동도 가능하다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싶으시죠? 지금 법정 하루 노동시간이 8시간이거든요. 그리고 법정 노동시간은 일주일에 40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40시간 노동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초과 근무 12시간을 주간 단위로 할 수 있게 해줘서 주 52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대법원에서 나온 판결은 법정 노동시간 하루에 8시간이지만 주 12시간인 이 연장할 수 있는 초과 근로시간을 하루에 몰아서 쓸 수도 있다고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러면은 계산을 해보면 8시간 더하기 12시간, 하루에 20시간을 근무를 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당 52시간만 맞추면 밤샘 근무를 한 이틀 정도 하고 나머지를 몰아서 쉬어도 된다. 이런 판결로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전까지 노동부가 해온 해석하고는 좀 달라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 조금 더 이 기사 찾아보시면 다른 정보들이 자세히 있으니까요.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라고, 저희도 정책 논의할 때 이 문제 나중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연휴 다음 날의 런치타임 여기까지입니다.